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공인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경영조직론 OT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경영조직론이라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 주신 수험생들 대상으로 해당 과목의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출제 경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학습을 한 후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의 선택 과목 중에 이제 경영조직론을 선택했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출제 경향을 보면 사실 출제 유형이라고 적는 게 더 정확하겠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문형, 논술형, 그리고 사례형입니다. 단문형 같은 경우는 특정 제도나 어떤 시스템에 대한 개념, 효과, 장단점을 적으시오 해서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기본적인 암기만 잘 되어 있다면 크게 무리 없이 다들 잘 쓸 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논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보통 단문형은 25점짜리로 출제가 많이 되고 논술형은 50점짜리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의 개념을 물어보는 걸 넘어서 경영자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좀 적용시키는, 현실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단문형은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답안지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지만, 논술형 같은 경우는 목차 구성이라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점수 차이는 이 논술형 문제에서 많이 판가름이 난다, 합격자가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례형이 출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특정 A기업, B기업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례형이 오히려 쉬울 수 있는 것이, 그 문제가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은 그 문제 속에서 정답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만 충실하다면 사례형 역시 단문형처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출제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학습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인노무사, 경영조직론 이 책 한 권 기본서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 나오지 않는 개념이 출제되거나 전혀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나 저희가 선택한 이 기본서 내용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서 좀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고 합격하는데 충분히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늘리기보다는 기본서 한 권으로 단권화해서 공부를 끝내자라는 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습과 복습입니다. 사실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예습도 해오시면 공부에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목차나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해오신다면 이해도도 좀 빨라지고 복습을 할 때도 부담이 좀 덜 하니까요.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풀어본다는 것은 단순히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회 정도, 20회 정도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기출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유형 자체가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르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도 이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첫 번째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내 답안과 마지막 10번째 기출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내 답안은 목차 구성이나 키워드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꽤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는 답안을 작성을 잘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잘 써내지 못하면 다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채점평이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시험을 채점했던 교수님들이 채점 총평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총평 내용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조직론의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전 범위에 걸쳐 폭넓은 이해도와 응용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고 나옵니다. 즉, 이론적인 내용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실무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단순 암기를 넘어서 실제 조직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라고 지금 출제 의도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또 전 범위에 걸쳐서 어떤 특정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경영조직론의 방대한 그 넓은 범위 속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의도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기본 개념의 기계적 암기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답안지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현실 적용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답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단순히 개념을 전문적인 용어만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감 있게끔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득점 포인트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해당 문구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본인이 이해하고 서술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단의 구성 체계와 또 핵심 키워드의 강조 등 답안의 작성 측면에서 훈련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 암기를 한 후에 그 답안지에 얼마나 내가 아는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목차의 글자 크기라든지 글씨체 그리고 키워드를 표시하는 꺽쇠 표시라든지 따옴표 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합니다. 글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키워드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키워드를 강조하는 꺽쇠 표시라든지 이 따옴표 표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같은 내용의 답안지라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오독하지 않을 정도로 필체를 지켜달라라는 걸 보면 모든 답안지를 깔끔하게 글씨를 다 잘 쓸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들어간 내용에 있어서는 좀 정제된 깔끔하고 큰 글씨체로 써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경영조직론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본 이론 강의에서 찾아뵙고 저의 합격 노하우라든지 기본 내용들을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